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이로써 모두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이 확정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은혜 기자, 정부가 추가로 계약한 백신은 어떤 건가요? 네, 화이자 백신이 300만 명분 추가됐고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이 첫 도입돼 모두 2,300만 명분이 추가된 겁니다. 기존에 확보된 백신이 5,600만 명분이었는데 여기에 2,300만 명분이 추가돼 모두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이 확정된 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백신 추가 확보 상황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백신 확보 경쟁으로 상반기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초에는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을 하반기에 공급받기로 했었지만 일부 물량을 앞당겨서 공급받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하반기 도입 예정 물량에서 100만 회분, 그러니까 50만 명분을 다음 달 말로 앞당겨서 공급받고 추가로 600만 회분, 300만 명분의 백신을 2분기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만 총 700만 회분, 350만 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는 2천만 명분의 도입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곧 정부를 대표해 SK바이오사이언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발표한 2, 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이어 추가로 확정된 물량에 대한 상세한 접종 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18세 이상 대상으로 다른 연령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요. 한편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WHO가 긴급 사용 승인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종.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지만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인도의 세럼 인스티튜트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에 대해 각각 승인이 난 겁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승인 신청 서류가 접수되고 불과 4주 이내에 완료한 것이라며 백신의 품질과 안정, 효능을 평가하고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oday we have even more reason to be hopeful of bringing the pandemic under control. 앞서 WHO 면역 자문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8세 이상 성인이면 연령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코백스에 추가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해 백신 3억 3천만 회분이 올 상반기 가입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심각한 상황을 맞았던 영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넉 달 반 만에 10,000명 밑으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신규 확진자는 9,765명, 사망자는 230명입니다. 올해 초 영국은 하루 최고 7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I'm increasingly confident, I'm increasingly optimistic about the sheer extent of the possibilities that are opening up with vaccinations. 백신 1차 접종자 1,500만 명을 넘긴 영국은 다음 주 올해 1월부터 계속되어온 봉쇄 조치에 대한 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는데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입소자나 종사자 27만 2천여 명이 우선 맞습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으로 나이가 제한됐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을 감안한 조처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한 접종은 5월까지 진행됩니다. 접종 방식은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 외엔 의료진의 방문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보건소로 가서 접종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인력 35만여 명에 대한 접종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1차 접종은 3월, 2차 접종은 5월부터 시작되는데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으로 진행됩니다. 역학조사나 검역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인력 7만 8천여 명에 대한 접종도 3월 중에 시작됩니다. 관할 구역별로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됩니다.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도입될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직접 배송해 자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환자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사자 5만 5천 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정확한 접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2월 말 3월 초에 도입이 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확정이 되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접종 모의 훈련을 계속하는 한편 내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접종 모의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부산에서 지난 설 연휴 일가족 8명이 가족 모임을 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감염됐습니다. 부산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겼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설 연휴인 11일과 12일, 일가족 8명이 부산 남구 부모집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 거주자 1명이 13일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시가 나머지 가족에 대해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남 확진자는 설 연휴 전 다중이용시설에서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확진자의 그 가족분들은 설을 맞이해서 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을 한 분들입니다. 설과 관련돼 감염이 전파된 사례이고요. 부산시는 이 일가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고발이나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이분들의 증상 선후 관계와 그리고 모임도 이제 하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이신 상황인지 또는 나누어서 모이신 상황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또 이 일가족이 연휴 동안 부산 시내를 돌아다녔는지 동선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일가족 외에도 전북 확진자의 부산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가족 모임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희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 동안 300명대를 유지해온 확진자 수는 다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9명, 해외 유입은 28명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55명, 경기 129명, 충남 58명, 인천 19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충남 아산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비수도권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전국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66명이고 사망자는 7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534명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정부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금 전 열린 회의에서 앞으로 2주 동안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면 3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주요 관광지에 나들이 객이 몰리고 가족 모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사례가 94건 확인됐다면서 경각심 이완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난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배구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되었습니다. 이 소속 팀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이라는 잘못의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학교 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재영과 이다영을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무기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연경과 함께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할 이재영과 이다영의 공백은 물론 큽니다. 그러나 대표 선수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우선이라 판단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1조 1항 제13호에 의하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로 선발할 수 없도록. 이에 앞서 이재영, 이다영의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기를 누리던 두 자매는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배구협회는 자매에 대한 징계와 함께 지난해 어머니 김경희 씨에게 수여한 장한 어버이상 취소도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 폭력 가해자인 남자 배구 OK금융그룹 송명근과 신경섭도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를 받은 가운데 또 한 명의 여자 배구 선수가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배구계의 학교 폭력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세월호 참사 7년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1년간의 재판 끝에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객 30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 지난해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당시 해경지휘부가 구조지휘에 소홀했던 책임이 있다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간 재판 끝에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경의 구조지휘 능력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고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면서도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달아나버려 승객들이 탈출 안내도 듣지 못한 채 배 안에 남겨졌던 상황을 해경이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설령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를 지시했었더라도 이 지시를 묵살하거나 거짓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세월호가 선체 결함으로 10분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내다보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정이나 헬기의 구조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통신마저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던 해경을 질책할 수는 있지만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진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의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어제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이전으로 회귀시키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지난달 19일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1%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팔자의 약보합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5포인트 상승한 3,168.5에 코스닥은 2.57포인트 내린 979.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코스피는 4일 연속 이어지는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개인의 사자세가 더해지며 3,16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는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에 따른 재평가 기대감에 연이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ITC 소송 패배의 충격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한편 구리 가격이 급등하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구리 관련주 전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9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코로나19 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영웅 캐릭터를 활용한 동영상이 공개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군마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영웅 겐다이죠. 바이러스를 뿌리는 악역 바이러스군과 싸우며 감염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동영상은 다카사키 건강복지대학 4학년 가와무라 씨가 제작했습니다. 가와무라 씨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아이들이 즐겁게 감염 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영웅들이 사용하는 필살기였습니다. 히사스! 알코올 샷! 소셜 디스턴스 아타크! 악을 물리친 다음에는 알코올 소독과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자며 영웅들이 아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요시, 僕たちとの約束だよ. 지난해 11월 한 유치원에서 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원아들은 동영상에 나온 영웅들의 기술을 흉내내며 즐겁게 감염 예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파리 시내 중심가 노트르담 성당 근처에 위치한 조류시장. 카나리아, 앵무새 등 주로 애완용으로 키우는 다양한 종의 새들이 판매되는 곳인데요. 파리 시의회가 수십 년 이어온 이 조류시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내 조류 밀매의 중심지가 됐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새들을 시장에 가두어 거래하는 것이 동물복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자주 찾던 손님들과 상인, 새 사육자들은 파리의 오랜 전통인 새 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Là voilà, c'est un peu encore un bout du cœur historique qui s'en va. Je comprends aussi les arguments, mais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새들을 평생 새장에 갇혀 지내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라며 시장 폐쇄를 반기고 있습니다. Il est vraiment temps aujourd'hui de fermer le marché aux oiseaux qui considèrent vraiment les animaux comme des objets, comme des marchandises.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도 동물 복지를 위해 최근 밍크 농장을 점진적으로 금지하고 서커스 동물쇼를 금지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미 텍사스주 서부에 있는 퍼미안 분지는 미국 최대의 산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메탄가스 누출 위협이 상존합니다. 환경단체는 경비행기로 정기적으로 이 지역을 순회 비행하며 대기에서 메탄가스 농도를 조사합니다. What we found here in the Permian Basin is that operators are wasting enough gas to heat about 2 million homes a year. 가스는 낡은 시추 시설이나 버려진 유정에서 누출됩니다. 심지어 경제성 없는 가스를 불태우느라 대기 오염을 방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메탄가스 누출을 제한하겠다고 하자 텍사스주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That Texas is going to protect the oil and gas industry. 바이든 정부의 규제로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환경 문제가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평균 해발 4,500m가 넘는 티베트 아리지구. 열악한 기상 조건과 험준한 지형 때문에 비행하는 순간순간이 극한의 도전입니다. 평소처럼 비행 훈련이 예정돼 있던 날, 갑자기 고산지대 국경 수비대원 한 명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접수됩니다. 육군 항공부대는 즉시 환자 수송에 나섭니다.
고도 5,800m가 넘는 곳을 지나 1,500km 떨어진 신장 지역으로 무사히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미뤘던 비행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비행 도중 갑작스럽게 구름이 나타나거나 난기류를 만나는 일은 다반사. 조종사들은 항로를 변경하는 대신 비행 고도를 조절하면서 난관을 피해갑니다. 也不知道你这个云隙到底有多大，一个是咱们现在这个油量也就是这样，不确定因素太多，咱们就采取这个更可靠的这个手段。 난기류와 구름을 뚫고 나온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절경은 육군 항공부대 조종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의 선물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 법원이 아웅산 수치 고문의 구금 기간을 이틀 더 연장했습니다. 미얀마 경찰이 본격적으로 시위 진압을 시작한 가운데 최대 도시 양곤에는 군인과 장갑차가 계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얀마 법원은 관저에서 무전기가 나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아웅산 수치 고문의 구금 기간을 내일까지 이틀 더 연기했습니다. 선거 부정 등의 혐의를 엮어서 다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ရုံးတင်လိုက်တဲ့အခါမှာ16ဖြစ်ဖြစ်16ဖြစ်ဖြစ်ပေါ့နော်နေ့ရက်အဲ့ဒီရုံးတင်တဲ့နေရာဗီဒီယိုကွန်ဖရင့်ချင်းတို့မေးပါမယ်.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민주화 시위대가 이틀 전 시내로 진입한 장갑차를 둘러쌌습니다. 아직 군대가 직접 진압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군 병력과 장갑차가 시내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가 동원됐다는 안내 방송도 이어졌습니다. 양곤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이 본격적인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항의하는 주민들이 잇따라 체포됩니다. 미얀마의 남부 해안 도시에서는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고무탄을 난사했습니다. 몇 명이나 부상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을 차단한 미얀마 군정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SNS로 경찰의 진압 소식을 퍼나르자 어제는 9시간 이상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본격적인 온라인 통제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강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일주일 안에 강한 여진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돼 있어 자칫 복구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진앙지에서 가까운 도시 중 하나인 후쿠시마현 소마시입니다. 지진이 나던 그날 밤 이 임시 대피소로 주민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寝よう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玄関が閉まらなかったんですね。もうだから形が変わってしまっていて、で暗いこともあったので。 10년 전 대지진을 겪었던 노부부는 그날 밤 또 한 번 악몽을 느껴야 했다고 말합니다. 今コロナとか騒がれているし、うちにばっかりねみんななるべくこもったりとかしている最中なのにそのうちが揺れ出したりしたらねどのようにっていう. 도시 곳곳에 지진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사찰 건물은 10년 전 3.11 대지진 때 벽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에 또 가로 4m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주일 안에 강한 여진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屋根がさ結構の幅で崩れ落ちちゃったの。雨漏りするんじゃねえかと思って雨降ってんから。 하지만 비 새는 걸 가릴 수 있는 방수 시트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とりあえず仮の処置で、今やってるところです。シートをかぶせてね。シートももうどこにも売ってないの。 철도나 도로, 주요 시설 등도 복구에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속철도 신칸센 일부 구간은 보수에 최소 열흘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운행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25일 상화가 출발하는 후쿠시마 제2빌리지 건물도 균열 피해를 입어 도쿄올림픽에 또 다른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큰 고니 수백 마리가 경기도 안산 시와보 등지의 담수호에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혹고니도 수십 마리가 발견되는데요. 박재호 기자가 전합니다. 간척 사업이 예정된 한 습지에 겨울철새 큰 고니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솜사탕 같은 깃털을 뽐내며 우아하게 논일 때는 귀족 같지만 먹이를 먹으려고 물속에 고개를 넣고 엉덩이를 치켜든 모습은 우스꽝스럽습니다. 깃털이 아직 회색인 것은 새끼이고 순백색의 깃털과 노란 부리를 갖춰야 어른이 됩니다. 날씨가 춥거나 휴식을 할 때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날개 안으로 완전히 감춥니다. 부리를 내놓고 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날개 밑에다 이렇게 감추고 그렇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얼음이나 쉴 때는 항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큰 고니는 약 7천 마리. 절반은 낙동강 하구로 내려가지만 시화어 부근에서 이렇게 수백 마리씩 겨울 나기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겨울 진개 큰 고니의 우아한 날개짓과 울음소리 하나까지 탐족에게는 진귀한 자연의 모습입니다. 또 영역 싸움인지 또 서열 다툼인지 모르지만 큰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생생하게 자연이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주인공으로 부리가 주황색인 혹고니도 수십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평균 수명 28년에 평생 일부 일처인 혹고니는 약 100마리만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며 가족의 사랑을 키워갑니다.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고니들은 3월 초에는 산란을 위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KBS 뉴스 박정우입니다. 다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오늘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 서해안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서해상의 눈구름이 수도권 내륙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북과 남부 대부분 지방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10도 이상이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경북 고령과 의성의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쌩쌩 불어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